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사건들의 반복으로 인하여 시부모님을 불편해하고 얼굴에 티가 났습니다. 시부모님들을 섭섭하고 불편하게 했으니 먼저 가서 사과를 드리고 마음을 풀자고 하는데 제가 아랫사람이기에 먼저 사과를 드리고 나중에 이러한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7월 남편의 고향에 오고부터 잦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리 전화하신 적보다 당일 통보받은 적이 더 많아서 저만의 시간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호의를 베푸는 거니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있던 시간들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되는 느낌보다는 곁을 맴도는 느낌이었으나 가족이 되어가는 단계이므로 불편해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나갔습니다. 고향으로 이사 오기 전 아주 잠시 고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소고기를 먹으러 간 자리에서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매부님이 아기를 낳고 나면 모유를 먹어야 해서 애 낳기 전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대화였으나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에 3개월 정도 먹일 생각이라고 분명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는 12개월까지 먹여야 한다고 형님도 그랬다고 하며 마치 저에게 강요를 하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도 없이 옆에서 묵묵하게 듣고 있던 남편에게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기분이 불쾌했다며 말을 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었습니다. 두 번째, 아기 가지고 만삭 그리고 아빠 암수술 남기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시댁에서 친가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전날부터 계속 일찍 오라고 말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점심 식사부터 하신다고 하셔서 점심에 볼 줄 알고 조금 일찍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시가 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셔서 대뜸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오빠가 잠깐 조카들을 데리고 다리 밑 물가에 가는 동안 친척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고 서 있는데 아무도 소개를 바라지도 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망했는데 그때 형님이 남편의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아 그래? 라는 말 한마디 한 뒤 식구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자마자 우리 밥만 먹고 금방 가야 한다는 말도 못한 채 남편은 바로 술을 받았고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처음 보는 남편의 친척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휙 뺏어가지고 옆쪽에 반찬 한 톨 없는 빈상에 놔두시더니 자리가 없으니 그쪽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식구들 모임에 이방인이 끼어서 밥을 먹는 느낌이고 만삭의 그런 얘기를 듣고 밥그릇이 치워지니 무슨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과 심해부 두 분이 근처에 나갔다고 온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갔습니다. 다녀온 후에도 아무 관심도 없고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어찌해야 하나 생각을 하던 중 형님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아빠 생각도 나고 여기서 나는 뭐를 하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어머니가 와서 위층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위층에 친척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곳에 누워있기가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으나 자리가 불편한데 남편은 나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오빠랑 약속한 대로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 포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친가 식구들이 다 가고
큰집 식구들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고 가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불편함과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처음 보는 큰집 아주버님과 조카 아이와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뭉치고 속이 답답해서 거기서 잘 수가 없어서 급하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 후에 따로 또 집과 40분 정도 걸리는 시가에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는 너를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닌가 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들어보니 나를 식구로 생각하지 않아서 서운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식구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겼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입주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건 돈 아깝게 뭐하러 하냐고 니들이 직접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7개월 차 임산부였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나는 배불뚝이니까 서서 벽 닦고 남편이 바닥 닦으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집에 그 먼지 가득한 집을 쓸고 닦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형님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입주 청소를 우리끼리 전부 다 했다고 말이 나와도 너네는 누나를 잘 둔 덕이라고 하시며 한 번도 왜 네가 했냐 사람 써서 하지 하느라 고생했다 등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갔습니다. 진짜 31평이나 되는 새 집에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벽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가게가 오래 비워져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가게 청소 또한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매일 나가서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매일매일 해도 일이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이 형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형님이 와서 2, 3일 정도 청소를 도와줘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만삭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좋은 누나를 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임신한 몸으로 여기저기 청소하러 다녀도 고생한다 어쩐다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가게를 개업하고 나서 배가 부른 만삭의 몸으로 서빙을 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가게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셔도 단 한 번도 왜 나와서 하냐 집에서 쉬어라 등의 말 한마디가 역시나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중간중간 전화로 손님이 많은지 저한테 전화로 체크하셨고 오시겠다고 저에게 통화를 하신 후 남편과 싸워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가게에 있는 동안 저는 집에서 이삿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었고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1박 2일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만삭인 우리 집 귀한 딸한테 입주 청소에 이삿짐 싸기도 모자라 이제는 이삿짐 정리도 혼자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70에서 80% 이삿짐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여덟 번째,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남편 생일인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싸워서 남편한테 생일 축하한다 연락도 없으셨고 시아버지께 남편이 미역국은 먹었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연락도 못 받은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아홉 번째,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남편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입술 보니까 뽀뽀했구만. 뽀뽀하면 입술 불어. 그니까 하지마.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다 끼고 들어가는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뽀뽀라니 당황스러웠고 그 정도의 지식은 아이 엄마가 되지 않은 일반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상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나를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그냥 마냥 어린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설령 뽀뽀를 했다고 해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고 어느 누구도 하지 마라 해라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아침 9시 21분 조리원에서 조리하며 쉬고 있는 저한테 시어머니께서 대뜸 아기 사진 좀 보내봐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찍은 사진도 없었고 남편한테도 내가 보내주면 오빠가 단톡방에 보내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안 찍어서 없어요. 찍으면 오빠한테 보낼게요. 오빠한테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쉬어야 하는 입장에서 남편에게도 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사진을 보내는데 하루를 다 보낼 수 없었기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내시며 내가 생각이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찍으면 남편한테 보낼 테고 그쪽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11번째, 애 낳고 한 번을 시아버지께 애 낳느라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2번째, 시어머니께서 생후 32일 된 아기를 씻기러 오셨습니다. 그날 아기가 하루 종일 울다가 4시 반쯤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독박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 종일 아기 우는 거에 시달리는데 목욕하다 아기가 깨면 그 아기를 달래는 건 또 제 몫이니 어머니가 오셨을 때 아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안 씻겼으면 좋겠다고 2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씻겨야 한다고 옷을 벗겨서 씻기셨습니다. 목욕시키고 난 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목욕시킨 뒷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뒷정리는 조리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인 제가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기 목욕시키러 오셔서 향수도 뿌리고 니트로 된 옷도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 오셨으며 반지도 끼셨습니다. 아기 때문에 향수나 화장품이 안 좋은 건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니트로 된 옷을 입고 아기를 계속 안으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으나 남편과 싸우기도 싫고 조금 좋아진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우선인데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비누로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디워시도 좋은 거라고 재차 말씀드리고 설명드렸고 저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가고 나서 남편이 왜 너는 하나하나 다 말대답을 하냐고 말했고 이때부터 대답을 하면 다 말대꾸가 되니 대답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5번째,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분유 먹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은 분유통을 볼 때마다 모유는 안 먹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몇 번씩이 되니 나도 부담이 되고 아기가 수유할 때 우유병에 우유를 타는 걸 안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분유를 먹이던 모유를 먹이던 많이 먹일 수 있는 걸 먹이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말씀 안 하셨는데 계속 모유가 나오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6번째, 생후 34일 엄마랑 할머니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혼자 아기를 보는 게 안쓰러워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산후도우미도 부르지 못해서 조리원에 저와 혼자 아기를 보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이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날 전국 각지에서 김장을 하러 모인 시외가 식구들 여러 명이 우리 집에 아기를 보러 와도 되냐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물어보셨고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고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기를 보러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방문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할머니는 저 생각해서 안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중간에 낀 제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손님 대접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시외가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그 한 집에 있으면 원래는 상황이 편치는 않으셔서 최대한 피해 있어 준다고 하시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번째, 위의 문제로 인하여 남편이 전화가 와 저에게 뭐라고 했고 저희는 또 싸웠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계시는 집, 그것도 거실에서 밤에 싸웠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그래 너는 그런 며느리를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 방에 계시던 어른들이 들으셨습니다. 18번째, 시어머니께서 김치 주고 가시겠다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햄버거를 사러 가던 길이어서 밖에서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김치를 받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니들은 김치 받아놓고 말이 없냐고 뭐라고 하셨다고 했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먹을 때마다 인사를 따로 드려야 하는 건가 싶었고 이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왜 나한테 물어봐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19번째, 50일 넘어서까지 혼자 독방 육아를 했고 중간중간 남편은 친구들도 만나고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술 마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옥 같고 밥도 못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늦게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남편이 와서 아기를 함께 봐줘야 밥을 먹을 수 있기에 배가 고파도 억지로 참은 날도 많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갑작스럽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들어온 적도 많았고 지역 거리두기 2단계였던 어느 날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 갑자기 우리 집에 시부모님이 시조카들과 함께 아기를 보러 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아무도 시가의 아기를 보여준 사람이 없다고 했고 영상통화 등으로 남편들이 보여드리지 따로 직접 방문하시는 걸 부모님들께서도 꺼려 하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시조카들까지 온다고 하고 아기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침을 시작하고 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오신다고 하시면 하루를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아 다음에 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번째, 100일이어서 시부모님을 초대하려고 남편이 연락을 하니 시어머니께서 누나네는 하며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형님네 다 집에서 밥 먹으려면 그게 엄청난 일인데 싶어서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으나 가족이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같이 밥 먹으려고 했습니다. 형님한테도 말을 하니 그날 여기에 도착하면 몇 시쯤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착하면 이라는 말을 듣고 제주도 여행 간 건 아닌지 그때 코로나가 한참이어서 애기 걱정되니까 공항에서 바로 오는 거면 우리는 그냥 다음에 보면 좋겠다고 좋게 잘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기가 그렇다며 그대로 2박 3일을 계속 서로 같은 내용으로 싸웠고 내가 말을 하지 않자 남편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에 밥을 먹던지 따로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전날 저녁에 그냥 우리는 빙빙 돌다가 화해를 했고 장을 보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먼저 나서서 가자고 말을 안 한 부분은 있었지만 남편도 혼자라도 가서 장을 봐오지 않았습니다. 왜 꼭 나랑 같이 장을 보러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요리도 못하는데 본인이 그냥 장 봐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다. 근데 네가 싫어할까봐 그랬다 라고 하며 너는 장 봐온 재료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말을 했습니다. 21번째, 애기 100일이 다가오고 잔치를 할 게 아니어서 아무도 초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따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100일 당일에 친정엄마가 삼신상을 차려준다고 하셔서 하루 먼저 시부모님과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보러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이 지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약속 시간보다 두세 시간 정도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들쳐매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기다리면 빠듯한 시간이니 당황스럽습니다. 애기 봐줄 테니 장 보러 갔다 오라고 전화가 오고 얼마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3시간이나 일찍 오셨습니다.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나가서 남편이랑 1시간을 싸웠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방문하셨냐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남편이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남편에게 화를 낸 부분은 객관적으로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다 본인이 열이 받으니 남편이 애를 협박하며 당장 본인 부모님한테 데려가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한테서 애기를 뺏을 거라고 말을 하며 협박을 해서 그 말이 너무 무서웠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갈비찜 할 시간이 없어 갈비찜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집에 와서 부랴부랴 새로 밥을 하고 나름 그래도 있는 반찬을 다 꺼내서 차려서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는 남편에게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식 새끼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며 2번밖에 방문 안 하셨는데 3번 올 때마다 포장 용기에 밥을 드셔서 너무 기분이 상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으면 제가 할 말이라도 있었을 테고 남편을 통해서 들으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형님이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받아먹을 게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대접을 그딴 식으로 했냐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니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너 우리가 3시간이나 일찍 가서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니? 그랬어? 말 좀 해봐라 라고 다그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더니 한 번쯤은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말을 하신다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반찬도 반찬 가게 가서 좀 사오고 니네가 대접한다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었니? 근데 포장 용기에 밥을 내오니? 너 말 좀 해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반찬이 부족하고 포장 용기에 밥을 드시는 게 옛 어른들한테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으나 앞에서 다음에는 반찬 몇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지. 혹은 장보러 나갔을 때 같이 사오지 그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나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사이사이에는 섭섭하게 듣지 마라, 서운하게 듣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계속 섭섭하고 서운했던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리원 동기 언니들에게 아님 결혼을 한 오빠를 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본인들도 애기 보고 힘든 걸 아시니까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시켜 먹거나 포장 용기에 밥을 먹은 적이 다 한 번씩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게 그렇게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온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별일이 아닌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00일 된 애 키우는 내 입장에서 내가 너무 많은 이해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니네 부모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너는 기분이 안 나쁘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같이 드신 적도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넌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 라고 하셨습니다.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자꾸 우리 엄마한테 니네 엄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22살에 시집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다는 말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으며 나한테 본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했습니다. 끊을 때까지 말씀하셔서 그대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기본만 하고 살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하고
섭섭하고 서운했던 마음을 저에게 던지시다가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고 끊으셨습니다. 저는 밥 한 끼에 기본만 하고 살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닌 시부모님께 말입니다. 엄마도 당연히 대접받고 싶지. 누가 거기 가서 쉬지도 않고 청소해주고 애기 봐주고 집 치워주고 밥 해주고 그러다 가시고 싶을까요?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아기의 100일을 축하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아침에 왔는지 점심에 왔는지 시간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당일 우리 부모님이 전화통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나셔서 안 오셨고 휴가 나온 동생도 며칠을 그냥 소비한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그쪽에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 화가 나서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후 늦은 저녁에 카톡이 온 걸 확인해서 다음날 낮에 연락드렸습니다. 100일은 엄마가 100일 동안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축하받는 자리고 아기가 100일 동안 아픈 건 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축하받는 자리인데 전 축하는커녕 대접을 못해서 욕을 먹었습니다. 22번째, 이미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 거고 요즘엔 함, 패백, 예물, 예단을 안 하는 추세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예물 예단해도 어차피 그거 안 쓰니 그냥 서로 안 쓰고 안 받는 게 낫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하는 우리니까 최대한 간소화시켜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랑 상의 후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본인도 분명 동의를 했습니다.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본인이 전했다고 들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예물 예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처음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토요일 그날 갔는데 대뜸 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오지 왜 오늘 왔냐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내일은 저희도 일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오늘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오라고 그냥 바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시간에 간 건데 막상 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급한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 찾아뵌 건데 가게 문은 왜 안 여냐고 뭐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일단 빨리 얘기를 나눠야 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시조카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아기를 본체 만체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제가 자주 안 보여줘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아기를 처음 만나도 아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아기도 관심을 보입니다. 시조카들이 관심이 없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는 게 다 제 탓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너 산후우울증이니 사람도 좀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어도 코로나와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잘 만나고 있고 만날 예정인데 제가 걱정이 되어 말씀하시는 말투가 아닌 그냥 너무 집에만 있으니 그런 게 걸린 거라는 식의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하루 늦게 보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서 굉장히 격양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애기 보느라 얘가 답이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며 내가 분명 너한테 좋게 말했고 섭섭하게 듣지 말라고 했는데 넌 또 그게 기분 나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섭섭하게 듣지 말라고 하셨는데 섭섭했고 기분 나쁘게 들었고 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카톡을 꼬박꼬박 해야 하는데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카톡을 못 보고 하루 이틀 늦게 답장을 해도 아기를 키워 정신이 없는가 보다 라고 넘어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 도대체 왜 답장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거 다 말씀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주고받는 거 없이 보내기 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자주 쌓여서 이렇게 된 건데 요즘 애들은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싫어한대 라는 말을 형님이 해주시더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시부모님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애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자주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낸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고 너를 그때 참 잘 봤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아마 지금 후회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데 참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 곱게 귀하게 사랑받으며 큰 귀한 딸인데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에 왔습니다. 그냥 담아두고 넘기고 잊어버려야지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려니 말이 나오지 않고 분명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다 말대답이 될 확률이 높았고 아직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부분에서 무조건 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엄마는 예물 예단을 생략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저의 남편이자 엄마의 사위에게 뭐라도 해주시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일요일에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전달드리진 않았습니다. 23번째, 시아버지가 만삭일 때 가게의 직원분들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빙을 하다 말고 그 테이블에 가서 아버님 오셨어요 라고 상냥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누구냐고 했는데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냥 저 남편 이름이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무 민망했고 저는 만삭이어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사를 드리고 그냥 다른 곳을 치우고 서빙을 하러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남편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남편이 둘 다 잘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굽히지 않으니 아랫사람인 우리가 굽혀야 한다고 아니면 본인은 저와 그만하자고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굽히고 섭섭하게 해드리고 괘씸하고 불편한 며느리여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건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